자,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개념은 경우의 수에서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가 뭔지 배웠지. 뭘 경우의 수라고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배웠단 말이야. 뭐 하회 법칙, 고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자, 우리가 할 거는 그 경우의 수 안에서 좀 상황을 정리해 둔 게 있는데, 그 정리된 상황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리고 그 정리된 상황을 우리는 순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자 라고 정해 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보면, 자, 순열의 정의부터 봅시다. 내가 이제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선택된 알개를 다시 구분을 지어야 돼. 구분 지어. 또는 배열해. 또는 색칠해. 또는 줄 세워. 자, 그러니까 이 구분 짓는다라는 말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분이 된다, 배열을 했기 때문에 구분이 되든, 색칠을 해서 구분이 되든, 줄을 세워서 구분이 되든, 구분을 지을 거다, 이 알개를 구분 지을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순열의 상황으로 부르자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먼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이 얘들아 총 30명이 있는데, 한 반에 학급에 30명이 있는데 반장과 부반장을 뽑겠대. 반장과 부반장, 회장 부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반장 부반장을 할게요. 반장과 부반장을 뽑자. 수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자 보세요. 자, 총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는데, 사람이 몇 개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저 말대로 문구대로 바꿔보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30개 중에서 얘들아 몇 개를 선택해야 돼. 지금 반장, 부반장에게 몇 개? 2개를 선택할 거래. 됩니까? 근데 그 선택된 2개를 하나는 반장이라고 하고 하나는 부반장이라고 하겠대. 그 2개를 뭐해? 2개를 구분지어.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순열이라고 부르면 된대. 그러니까 정의를 알아야 이 상황이 지금 순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의에 맞춰서 순열인 상황을 한번 인식해 봤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인식을 했었을 때 맨날 이렇게 길게 주저리 쓸 수 없을 거니까 얘를 일단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런 상황을 NPR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예시에는 30P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 이렇게 인식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NPR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경우의 수가 구해질 거다라는 게 순열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기 30P이라는 것처럼 서로 다른 3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구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말하면 3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을 임명하는 거라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래? 라고 물었을 때, 자, 30이니까 30부터 쓰시고요. 죄송해요. 30부터 쓰시고, 자, 그 다음에 2명을 뽑을 거니까 2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만 하면 계산하는 방법은 정해줄게 라는 거야. 자, 4P3이라고 하면 4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면 돼? 이렇게 3개를 곱하면 돼. 되나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5P이면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숫자가 낮아지는 순서대로 2개를 곱하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근데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너네가 해 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몇 개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기억해야 될 거 좀 쓸게요. 자, 만약에 NP0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다면 그냥 한 가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NPN이라고 하면요, N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할 건데 결국 몇 개를 곱할 거야?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인데 얘는 몇 개? n개. 그러니까 어디까지 곱해져? 1까지 곱해지게 될 거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겁니다. n 팩토리얼. 알았죠? 기호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6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6을 뜻하는 거고요. 상황적으로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해. 그 선택된 6개를 구분지어. 배열에, 색칠에, 줄 세워. 이런 거가 될 거고요. 이거 자체는 당연히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상황이야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순열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계산을 위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만약에 선생님 그럼 기호로 NPR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NPR이라고 하는 걸 잘 살펴보면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자, 숫자를 하나씩 줄이면 됩니다. 자, 지금 몇 개 곱했어요? 3개 곱했으니까 2야. 4개 곱하는 거면 n 빼기 3이야. 그러면 r개 곱하는 거면 n 빼기 r-1이야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대요. 자, 어차피 내가 이 곱한 형태를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해서 n 빼기 r-1에다가 더 내려가겠대. 해서 여기 얘들아, 이것도 미안 땡땡땡 처리했지만 여기를 땡땡땡 말고 다르게 처리해 볼게. 다시 죄송해요. 곱하기 얘보다 하나 더 작은 건 뭐야? n 빼기 얘들아 여기서 빼기 1을 더 하시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죠 2죠 3이죠. 그럼 여기 만약에 r개를 곱했으니까 r-1이라고 했던 r 플러스 1개를 곱하는 거면 r이라고 이렇게 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그러니까 빼 숫자를 하나가 더 늘어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내가 만약에 1까지 곱한다라고 치면 위에 거랑 다르니까 다시 나눠줄 겁니다. 어디서부터? n-r부터 시작하는 저 부분을 나눠줄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약분이 되면 여기서 이까지가 이거랑 약분이 되면 위에 거랑 똑같은데 쌤 왜 이 짓을 해요? 라고 묻는다면 자, 여기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했어요? 1까지 곱했으니까 n팩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했으니까 n-r팩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순열이 뭔지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열이 뭔지 알았고 계산하는 방법만 연습을 해보시고 상황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개념과 필수 예제 1번과 필수 예제 2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같이 봅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먼저 보시면 자, 1번에 NP2는 9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n부터 시작해서 숫자 하나씩 작아지면서 몇 개 곱하자? 2개 곱하자. 그랬더니 90이다. 구하면 n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6PR이래. 근데 120이래. 자, 그럼 이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6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지? R개를 곱하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걸 보래? 120이 되는 걸 보래.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지. 얘는 어떻게 곱해질지 모르잖아. 그럼 이럴 때 얘들아 아까 그걸 쓰는 거야. 우리가 6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쭉 내려가서 몇 개? R개를 곱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R개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기 6 팩토리얼에다가 얼마를 빼주자? 6-r팩을 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다? 120이다. 기억나요?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 순열 계산하는 방식. 순열을 계산하는 방식은 숫자를 이렇게 줄여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달 수 있다 그랬어요? NPR은 n팩에다가 n-r팩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숫자 끼워 맞추기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고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다가 6 마이너스 알펜 한 개 얼마다? 12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까지가 얼마입니까? 12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랑 같아야 되겠네. 이거는 3팩이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그럼 R은 얼마야? 3이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3번도 같이 볼게요. 3번. 자, 3번을 한번 같이 보시면 n 플러스 2p 4라고 하는 것은 56 곱하기 np랑 같대요. 자, 이거랑 같은데,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줄여. 숫자를 몇 개? 4개. 빼기 얘들 하나씩 줄여가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또 줄이면 n-1 이렇게 되겠지. 그게 56 곱하기 시작은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이 다 약분이 된다는 거 할 수 있죠. 여기랑 여기.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서 56이래. 56은 8 곱하기 7이잖아요. 따라서 n은 얼마? 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을 볼 건데, 자, 필수예제 2번을 하시기 전에 꼭 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본 상태에서 필수예제 2번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우선 필수예제 2번을 봅시다. 자, 일단 1번 볼게요.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자, 같이 잘 볼게요. 자, 우선 상황적으로는 이렇습니다. 6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는데, 자, 상황을 해석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6개가 있어요. 그 6개 중에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요? 6개를 일단 선택을 해. 그러니까 지금 다 선택하는 거지. 그 선택된 몇 개를 6개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일렬로 줄 세워야 돼. 줄 세워, 배열해, 색칠해, 다 뭐다? 구분, 지어. 자, 이런 상황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6p6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6팩이라고 해서 계산만 하면 120가지라고 720가지라고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걸 정리한 거야.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다음부터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이거 한 번만 정리됐다면, n명을 줄 세우자. 딱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그냥 n팩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쉽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개를 줄 세우자. 5개를 구분 짓자. 5팩. 6개를 구분 짓자. 6개를 줄 세우자. 6개를 색칠하자. 6팩. 이런 식으로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면 6명의 학생 중에서 6명의 학생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4명을 뽑아서 줄 세우자. 이거 쉽네 얘들아. 6p4라고 하면 되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야? 360이야. 할 수 있겠나요? 자, 3번은 얘들아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방법의 수. 6명 중에서 반장도 1명, 부반장도 1명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해서, 자, 2개 선택된 것들을 구분 지어 안 지어? 구분 있잖아. 한 명은 반장, 한 명은 부반장. 그러면 순열 P라고 쓰시고 6 곱하기 5 해서 30가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맞는 그 유형편 피드백도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